아침은 역시 삼각시장으로 시작합니다. 8시 조금 남긴 시간은 한산합니다. 전에 본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전에 왔던 곳에는 웨이팅 태블릿이 생겼습니다.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뉴판은 돈부리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와가마마동용이 있고 뒷장에는 정식용 메뉴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15분 정도 후에 입장했습니다. 귀한 어종이라길래 주문한 팔각입니다. 살짝 무섭게 생기긴 했습니다. 와가마마동의 제철 특선 시장 덮밥입니다. 그 다음은 네타 4개를 마음대로 골라 만든 돈부리입니다. 분량은 분명 보통 사이즈인데 엄청 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식 메뉴에 포함된 미미동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타루 샤코도 주문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침부터 든든한 한상입니다. 저번에 먹은 카니 이쿠라동의 진화 버전입니다. 밑에 밥이랑 드세요. 전에 밥이 먹을 따뜻해서. 때는 밥이 아주 따뜻해서 잘 어울렸는데 다시 먹어보니 그냥 미적지근합니다. 밥이 안 따뜻해? 그때는 그냥 7시에 와서 밥이 덜 식었던 거였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샤코는 부닭새우를 좋아하는 게 아니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신선한 게살이나 무늬가 가득해서 좋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타루 역입니다. 굳이 역 앞까지 왔습니다. 종 한 번 빌려줬습니다. 바로 운하로 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멈춰서 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커피 한잔하러 키사텐에 왔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가 레트로풍이 아니라 정말 레트로였습니다. 꾸밈없는 다방 느낌이 참 편안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고프지 않아서 양해를 구하고 모닝 세트 1개와 음료 1잔을 주문했습니다. 모닝 세트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문한 건 토스트와 삶은 계란이 나오는 A세트입니다. 커피는 머신 드립 같습니다. 나고야에서 모닝을 먹은 후 토스트에 빠진 총이입니다. 도대체 어떤 걸로 구운 건지 일본에서 먹는 토스트와 잼은 정말 맛있습니다. 참고로 잼은 수제잼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좋아하셔서 뿌듯했습니다. 심지어 삼각시장 카이센동이 밀렸습니다. 삶은 달걀도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확실히 좀 덜 비린 느낌이었습니다. 기사텐도 잘 즐겼습니다. 구 오타루 기차역을 지나갑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종을 보면 치고 싶나 봅니다. 위에 손잡이로 종을 멈출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빼지 않고 한 번 더 쳐줬습니다. 2년 전에는 오픈 전이었는데 드디어 우나플라자 점을 가봅니다. 대표 메뉴인 치즈케이크 시식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빵과 프로마주 치즈의 조화가 훌륭합니다. 봄이라 그런지 딸기 맛도 있습니다. 실내 카페에서 구매 가능한 홍차도 시음해 주십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이곳 카페는 에그타르트가 메인인가 봅니다. 버터 샌드도 네모 반듯하니 맛있어 보입니다. 카페는 그래도 앉아서 음료를 마실 공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밖에서 맛있게 먹고 살까 싶었던 케이크입니다. 그런데 2만원 치고는 좀 많이 작습니다. 우나플라자의 한정 메뉴는 브릴레 바움쿠엔입니다. 여기가 뷰가 되게 좋아요. 그래도 온 김에 한정 메뉴와 초콜릿을 사갔습니다. 우나플라자 점에서 길만 건너면 바로 우나가 나타납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날씨입니다. 흐린 날씨에 알록달록한 색상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어묵집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발견한 어묵 공장입니다. 부산역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상징어묵이 어묵집. 생각나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기념품 샵도 꽤 잘 되어 있습니다. 홋카이도 모양 휘낭시에라니 정말 귀엽습니다. 어묵집답게 어묵도 살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종류가 다양한데 신기한 이건 어묵들이 연어. 많습니다. 이건 게 연어, 게, 가리비가 붙어있는 어묵입니다. 냉장 보관이라 고민했지만 샀습니다. 좀 더 선물 같은 느낌의 어묵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마보코 어묵은 쪄서 만드는데 이건 튀긴 거라고 합니다.
카마보코는 명태나 돔과 같은 흰살 생선으로 만드는 편입니다. 흰살 생선을 쪄서 만든 거라 비교적 건강하고 쫀득탱글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랍스터 모양도 있습니다. 라멘의 진심인 홋카이도, 라멘 밀키트가 많이 보입니다. 이거 해산물 라멘. 무려 3종류의 해산물 라멘이 한 패키지로 나와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뻔했는데 오늘도 신기한 밀키트를 만났습니다. 전에는 기본맛만 봤었는데 종류가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낱개로 우니, 게 등 해물라면도 있습니다. 짱구 귀엽다. 기념품샵 뒤로는 공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흔히 보던 카마보코 모양 그대로입니다. 바로 옆에서 모양 다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듬기 전에 펴놓은 것 같은데 새하얀 게 참 예쁩니다. 어렸을 때 봤던 만화의 한 장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마보코 형태로 만드는 것 줄 알았는데 빵에 감싸는 거였습니다. 특이한 형태의 이 어묵이 카마에의 시그니처입니다. 문득 식빵도 직접 만드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옆은 반죽을 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어묵은 밀가루가 거의 안 들어간다던데 어떻게 저런 질감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믹싱볼마다 어육이 다른지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거 하나만 먹어볼까? 공장답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묵들을 팔고 있습니다. 시그니처인 빵롤과 치즈 치쿠아를 샀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어묵도 추가했습니다. 인기 넘버원이 히라텐인데 무슨 맛인지 궁금했습니다. 왜 인기 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정문앞 카페에서도 음료와 시그니처 어묵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매장 내 취식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한 5엔 정도 더 내면 됩니다. 냉장 보관이지만 결국 산 게살 어묵입니다. 갓 나온 어묵 3개보다 이게 더 비쌉니다. 빵롤은 역시 길빵 해줘야겠습니다. 기름에 튀긴 빵 안에 탱글한 식감이 맛없을 수 없습니다. 결국 다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1등은 아스파라거스 어묵이었습니다. 풍경 소리가 거리 가득 울립니다.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귀여운 건 많이 봐줘야 합니다. 소리 들은 값은 해야 해서 구경 왔습니다. 유리공예, 나무공예 등 다양합니다. 미니 우니동을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카이센동이 부담스럽다면 여기로 와봐야겠습니다. 오르골당까지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이미 울려버렸습니다. 오르골당 앞 증기시계는 15분마다 울린다고 합니다. 이래봬도 세계 최초 증기시계 제작자가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길을 건너려다 르타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바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던 르타오 본점에서 케이크 먹기를 드디어 합니다. 봄 시즈널 스위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케이크 2조각과 음료 2잔 세트로 1750엔입니다. 홍차는 카리온의 음색과 오타루의 향기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카리온의 향기가 본점 한정 음료라고 하여 주문했습니다. 향긋하니 맛이 좋은데 많이 달지 않아서 케이크와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본 메뉴는 딸기 프로마주와 기본 프로마주 케이크였습니다. 일반 딸기 프로마주와는 달리 좀 더 과육이 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로마주는 당연히 맛있습니다. 아마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건 못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도 18,000원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어쩐지 일본 부티크 케이크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조각 케이크의 절반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적당하고 다양한 맛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조각은 살짝 아쉬워서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무스 케이크에 상큼한 블루베리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무래도 역시 다듬식은 저만 좋아하나 봅니다. 르타오 본점은 다행히 분위기가 편안해서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손님으로도 직원으로도 한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더 편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뻘뻘대다가 먹는 제대로 된 한 끼였습니다. 엄청 배불러요. 르타오 본점 앞에는 르타오의 철학정신이 담긴 시가 있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담이지만 창업가가 시인의 시에 감동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따르고자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오르골당도 잊지 않고 들렸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감성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전에 본 것들과 다른 게 있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긴 합니다. 실내 구경도 좋지만 역시 메르행 교차로의 풍경은 절경입니다. 길을 건너다 우연히 오르골당 2호관을 발견했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다릅니다. 이동식 오르간인 배럴 오르간도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볼거리가 더 많은데도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저기서 음악 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천공의 성 라퓨터의 OST가 흘러나옵니다. 오르골로 들으니 더 몽환적이라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르골이 좀 지나치게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빈 공간에 앉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스피커가 없던 시절의 최고의 음악 감상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은 끝났지만 갑자기 신이 나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타이밍 맞춰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앤티크 뮤지엄의 가장 유명한 특별 공연은 따로 있습니다. 에올리안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15분간 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보존이 잘 된 앤티크 파이프 오르간은 드물다고 합니다. 종이 악보를 읽어서 자동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볼만한 곳은 2호장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곳의 모든 인형, 조형물이 다 오르골이라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오토마타도 있다던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때를 기약해야겠습니다. 석유등을 보러 잠깐 키타이치홀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천장등은 LED 같습니다. 석유 냄새라도 맡았으니 만족합니다. 구 테미야산 기찻길입니다. 무인 기차역인 이로나이역입니다. 이로나이역 주변 이로나이 도리는 홋카이도의 월스트리트라고 불렸습니다. 주변 은행과 상점가가 아주 번화했었다고 합니다. 오타루는 올 때마다 하늘이 참 예쁩니다. 아이스크림 집에 왔습니다. 실내에 영어로 된 메뉴판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목장 우유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두 번째인데도 여전히 새로웠던 오타루입니다. 이제 이동하겠습니다.